그러면 강달러의 후에 예상 기업은 어디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딱 벌어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경기 안 좋아지겠구나, 힘들겠구나로 끝나시면 안 되고, 여기에 후회를 누가 볼까? 라는 스터디가 필요하십니다. 저 역시 사지는 않았지만 두 회사를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 회사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다른 주식에 투자를 지금 장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사진 않았고요. 이 강달러 후회를 예상을 하고 일부 기업을 소금액 뭐 한 1000, 2000 정도를 좀 사놨는데, 그럼 저는 우선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거를 보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이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1. 저희가 어떤 이 강달러와 미중 무역전쟁에 어떤 게 이슈가 될지 경험이 없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계속 바탕으로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식품 회사의 차트인데요. 이 회사는 대두를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두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매기면서 결국은 이 대두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이 식품 회사는 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이 올라갈 거라는 이슈로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최근에 이 무역전쟁이 가속화가 되면서 빠른 급등을 가져오게 됐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걸 들으시는 우리 오대리 친구분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슈는 충분히 놓칠 수 있습니다. 그쵸? 저희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저 역시도 평범한 사람이고. 하지만 그 이슈가 터졌을 때 기억을 하는 사람과 기억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친구들한테 주식을 해라 하면서 꼭 하는 얘기는, 돈을 날려봐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 주식에 들어온다 한들 저는 날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한번 이 실전 경험에서 날려보면 이 스터디와 이 세상을 보는 민감도가 달라집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럼 그 민감도를 통해서 제가 1편에도 말씀드렸듯 이 생활에 많은 시너지를 봐야겠죠. 그럼 이 회사가 왜 오르게 되냐? 되게 간단합니다. 이러한 이슈도 있지만 재료는 묶어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의 지표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업종 퍼가 13% 정도를 하는데, 그에 비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퍼죠. BPS 67,000원 수준이죠. 근데 지금 최고가를 갔던 7만원과 대비를 해도 굉장히 자산이 안정적이죠. 예, 간혹 이 주식이 무슨 투기판으로 생각을 하고 작전을 하는 정말 이슈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가치가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엔 언젠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도 작은 이슈에도 충분히 터지고 올라가주는 이 폭발력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의 스타일이고요. 참고로 저는 이 회사를 사려고 했는데 현찰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다른 회사를 사놨고요. 저 역시도 사기 전에 고려를 하던 주식 중 하나였는데, 설마 이게 이슈가 될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한번 이슈가 터진 걸 보고 저는 크게 한번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도 이 회사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생각보다 작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총도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PBR 같은 경우에 0.81배, 이거 완전 접어주죠. 그쵸? EPS 역시도 굉장히 건전하고요. 이런 주식이 진짜 좋은 주식이죠. 이런 주식은 횡보할 때 가지고 계시다가 이런 이슈가 터진 걸 경험을 하고, 이게 향후에 다시 한번 터질까 안 터질까를 생각을 해서 이 경험을 누적을 해서 이 재료가 오기 전에 이거를 미리 대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내부자 거래나 내부자 정보나 고급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회사가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영업이익과 매출액,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계속 건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 비율 보십시오. 와, 진짜 제가 두 개를 고민을 하다가, 이 회사랑 다른 회사를 고민을 하다가 이 미중 무역전쟁, 강달러가 일시적으로 올 걸 예상을 하고 좀 매수를 해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고민을 했던 주식 중 하나였는데, 사실은 딴 걸 사지 말고 이걸 샀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회사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주목을 해서 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퍼가 굉장히 높죠. 동일 업종 대비 동일 34% 4배 정도 되는데 200%가 넘으니까 굉장히 고퍼죠. 투자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에서. 하지만 이 퍼가 높다라는 퍼에 너무 속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실적이라는 게 결국 4분기를 기점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냐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뭐 정말 소형 화장품 회사고, 제가 이 회사를 집중하게 된 이유는 미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강달러로 인해서 이 화장품주가 수출주기 때문에 오를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화장품 주 중에서도 이 회사를 특히 주목해서 봤던 이유는 미국 수출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고, 그러한 점들은 결국 중국의 생산 기지가 없다라는 점,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게 봤고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OEM주 중 하나고요. 역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슈가 되기 전에는 떨어지고 있다가 이슈가 되면서부터 계속 왕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를 저는 좀 좋게 본 이유가 실적이 좋다라는 기사가, 전 뭐 기사를 100% 믿진 않는데 그럴 거다가 아니라 수출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BPS도 아주 나쁘지가 않고요. 하지만 이 BPS에 가는 부분은 최근에 샀던 사옥의 영향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되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작은 회사지만 똘똘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여기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15일이 지났는데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제가 좋아하던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안정적인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있고요.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이러한 확대성이 진정이 되면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좋을 주식이지 않나. 결국은 제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슈를 이런 식으로 저는 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전쟁의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재료는 확실하게 협상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이슈고,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의 자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횡보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한 촬영을 하시는데, 뭐 단타, 스캘핑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그렇게 스캘핑으로 벌고 그러시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넘보지 못할 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왜 거기서 유튜브 촬영하시고 유튜브 보고 계시겠습니까? 결국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대부분의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고급 정보를 접근할 그게 없기 때문에 이 고급 정보의 이슈가 될 만한 좋은 회사를 찾아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되 이러한 재료가 엮이는 회사를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해야 이 기다림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화장품 회사보다는 당연히 이게 훨씬 안정적이죠. 이 식품 회사가. 그럼 이 베트남 강달러에 대한 영향은 어떠냐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은 이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강달러에 대해 저는 베트남 경제의 80%의 수출을 외국계 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중에 50%에 가까운 수는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GDP의 30%가 넘는 수치를 한국 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와 베트남 경제는 많은 부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직구와 투자가
타 국보다 훨씬 유리한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국과 중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포션이 높기 때문이죠. 저희가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 포션이 높은 한국을 알면 베트남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펀드에 대한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베트남은 이제 고정 환율 제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도 고정 환율이지만 결국은 이 동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베트남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한중일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수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베트남 정부가 무슨 바보입니까? 고정 환율 제도라는 건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의 보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약간 민감도에 민감한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수출 기업을 놓치게 되면 베트남에 돈이 한번 빠져나가요. 베트남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베트남 정부도 분명 알고 있을 거고요. 베트남 정부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보다 훨씬 똑똑한 정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전에 촬영해 놓은 편이 있는데 거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위층 세미나를 몇 번 가게 됐는데 그분들의 실무 능력에 저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 저는 동화 약세 기조를 따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와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생산 기지, 대기업들의 이전에 의한 협력사들의 이전,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제가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 지금 중소기업의 많은 부분 2,000개 넘는 회사들이 지금 동남아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 한중일 베트남 내에 있는 기업과 베트남 수출 기업이 최대 후회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기조가 저는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7%를 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무역수지 흑자는, 베트남을 저 역시도 깜짝 놀랐던 점인데 베트남은 전통적인 무역수지 적자 국가입니다. 그런데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18년도부터. 전 이 점에서 2019년도 이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역시나 1분기 수출 동기 대비 4.7% 증가했네요. 아직 VN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지 않았는데 이 역시도 하반기에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생각의 폭, 이 시야의 폭을 넓혀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 강달러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베트남 경제도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또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이 민감해지면 우리나라에 직장인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직장인 분들께서 또 회사 업무를 하시는데 충분히 많은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시적인 부분, 이 거시 경제를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재료를 찾고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는, 이 예측은 당연히 이 정책적인 부분,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많은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러한 베트남 경제, 직구를 해도 이러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베트남 경제 TV를 저희 팀이 시작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기도 한데요. 결국은 많은 분들이 부족한 정보, 그리고 이 보다 보면은 유관성을 잘 안 나타내더라고요. 이러한 연결고리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베트남으로 엮게 된다면
저는 더 많은 이러한 성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이걸 촬영을 하면서 기존에는 슥슥 읽고 넘어가던 걸 자료로 만들면서 사실 공부가 더 되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이렇게 경제라는 거는 한 파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엮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도 보다 보니까 좀 졸릴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잠이 안 와서 엊그저께 촬영해 놓은 거를 보다가 잠에 들었는데 많이 졸리셨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